꽤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2시간짜리 개그 콘서트를 우리가 봤는데 제가 진짜 저는 딱 1시간 4분 만에 난 도저히 못 보겠다. 그때부터인데 1시간 지나고 난 다음부터 문화나가 안 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갑자기 건달이 되더라고 윤석열이. 참 아니, 개그 제가- 콘서트인 줄 알았는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걸 보면 계속 보다가는 제가 여기 터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의 중국 리그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세계 인류 선수들이 중국 리그만 가면 평범한 선수가 돼버리거든. 우리 이재명 후보가 딱 그 경우를 어제 당한 것 같아. 아니 나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네. 안 들려 내 말만 할 거야. 답정너야. 미친 거야. 심지어는 난 제일 충격받은 게 지가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 뭐 안 했대. 90% LVT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들 전부 다 했대. 우리가 그렇게 씹어주고 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러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스스로 의심해봤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내가 지금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 보면은 무슨 공영개발 막았다 이것도 사실 맞잖아요. 맞는데 아니래. 뭐 시장이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우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길 수가 없나?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알아보고 하셔야지 이러면서 이게 막 시간이 문제라 왼수라니까 거기에 시간 뺏기기 싫어갖고 일단 알았고요 하고 넘어가는데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야 이게 이거. 거의 메멘토예요. 일주일 이상을 기억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여기 와가지고 여기 이거 보세요 이러면서 자 성남시 의회에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도 거부했죠. 박모보 시의원이 공공개발 반대했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도 부결했죠. 그래서 공공관여 불가 조장까지 했죠. 그게 뭔 상관인데? 안 했어 근데. 내가 안 했다는데 이거거든.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는 게 되게 쪼잔해 보이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일일이 거짓말을 하는데. 팩트로 증빙을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오히려 뭐랄까 구차하게 변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너무 짜증이 났어. 그래서 아마 윤돌이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와 역시 윤석열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말이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늘었다면서. 네. 아니 말은 누구나 해요. 말은 누구나 해. 말 같은 말을 해야지. 제대로 된 말을 해야지. 그래서 아마 윤석열 지지자 측에서는 만족감이 높을 수도 엄청나게. 있었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저도. 걔들은 토론 보고 이재명 후보 찍을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 옛날에 그렇다고 박근혜 보고 치더라도.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어중간하게 지금 오가지지도 못하는 중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 또라이 맞네라고 하는 확실한 공감을 줄 수 있었던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안철수가 밀려버린 거야. 최소한 안철수가 윤석열보단 잘해서 뭔가 뭐 안철수의 이제 완주를 기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좀 보여주길 바랬거든. 약점을 잡힌 건지 아니면 뭔가 심하게 긴장. 근데 이 사람이 벌써 3번째인데 긴장할 이유가 없거든. 근데 되게 긴장하다. 되게 긴장해갖고 초반에는 막 덜덜덜 떨고 아니, 있던데. 후반에도 이 턱 밑이 이렇게 막 떨리고 있어. 입이 막 떨려. 이게 일부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겁나게 겁먹었거나 겁나게 화가 날 때. 이거 말고는 이 밑에 이거 인위적으로 떨기 힘든데 계속해서 떨고 있더라고. 근데 그래도 그 청약 점수 그 얘기 물어봐가지고 윤석열이 하나도 대답 못했잖아요. 엉뚱한 대답. 그거는 말이죠. 제가 이 분위기를 보니까 처음에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 왜요? 요거는 나만 알고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왜냐면 안철수가 이번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원고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화를 하려고 이제 연금 개혁 부분하고 요거를 아주 자기 킬포인트로 들고 나왔어. 그래서 이제 요걸 갖고 누구한테 써먹을까 했는데 윤석열이 자꾸 자기를 무시하는 거야. 한 번을 안 쳐다보더만. 심지어 질문을 해놓고도 안 쳐다봐.
그리고 4분 30초 동안 이재명한테 들이대다가 시간 남으면 30초 남았을 때 안철수 후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락당한 기분이지. 약간 쩌리 취급했죠, 사실은.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안철수가 이걸로 한번 찔러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푹 찔렀는데 너무 칼이 깊이 들어갔어. 청약 점수를 아예 모르는. 청약 통장도 모르는데 뭐 윤석열이 아는 게 있겠습니까, 많은. 근데 보통 이렇게 모르면 겸손하게 모르겠습니다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 굉장히 당당한 거야. 틀렸습니까? 80. 예, 맞습니다. 84점. 이런 류의 그 장사꾼들은 이게 그 내가 흔히 얘기하는 무속에서 많이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응? 당신 뒷마당에 우물이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죽었어! 이거거든! 일단 던져놓고 난 다음에 마치 그게 맞는 의도한 얘기였던 것처럼 하는 스타일인데, 고수법을 또 쓰더구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철수 좀 잘했습니다. 안철수 생각보다. 잘했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그 전에 막 뭐 MB 아바타입니까 이런 거 기억하던 우리 기억에는 안철수가 또 이상한 말 하지 않을까? 막 또 누굽니까? 뭐 이런 거 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엔 윤석열과 안철수는 코디가 안티예요. 한 명은 앙드레김을 만들어놨고 한 명은 그 토탈 리콜에서 이렇게 땡기면 껍질 벗겨질 것 같은 그 외계인 아줌마 있잖아. 나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바로 그게 생각나더라고. 옛날 거예요, 여러분. 아놀드 스왈제너가 나왔어요. 토탈 리콜. 네. 그것처럼 분장을 너무 뭐랄까 심하게 했어. 그리고 저는 어제 봤던 게 넥타이 색깔이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파란색이 들어갔고 뭐 다른 약간 붉은색 계통도 줄무늬가 있었고. 줄무늬도 있고 네. 이런 색깔이 있었고 윤석열은 이 넥타이 자주 매요. 요런 불구스름한데 약간 연한 색의 넥타이. 요거 아마 토론 때마다 자주 매는 것 같고 안철수가 나는 주황색을 메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당 색깔이 주황색입니다. 아니면 옛날 추억 생각해서 녹색을 매든가. 근데 어제 메고 나왔던 색깔은 오히려 국민의힘하고 색깔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불구죽죽했죠. 그리고 어제 자기가 얘기한 것도 뭐 공공이사제 반대하는 거, 노동이사제 반대하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윤석열보다 더 우쪽으로 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노동계에서는 안철수가 답도 안 했다고 되게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이제 노동계보다는 우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노동계 정책들은 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철수는 약간 컨셉 자체를 무조건 어제 이재명 후보한테도 그렇게 많이 질문을 안 했고 계속 윤석열한테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뺏어와야 되니까. 자기가 준비해온 얘기가 반박을 받으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할 얘기 위주로 하고 가급적이면 자기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다. 이걸 준비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한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실망스러운 거는 계속해서 심상정도 그렇고 마치 대장동에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게 진짜 최악이었어. 그걸로만 몰아붙이는 바람에 사실 듣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뭐라고 했냐면 대장동이 무능해서 네가 몰랐던 거냐 아니면 네가 다 헤쳐먹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얘기를 했거든요. 난 진짜 근데 그 두 개 다 틀렸어. 짜증이 났어. 아는 분이 왜 그러실까?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보기를 두 개를 냈는데 둘 다 틀린 보기를 낸 거예요. 윤석열도 그렇고 심상정도 그렇고 심지어. 근데 그 패턴이 똑같아. 그러니까. 난 원고를 공유한 줄 알았어. 공유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왜냐면 그 신문에 이런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뭐 알았으면 뭐 해먹은 거고 몰랐으면 무능한 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답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최대로 많이 환수한 거예요. 그게 그거지. 그게 정답이지. 거기에서 뭐 해먹었니 아니면 몰라서 무능했니는 아예 답지가 없는 거야. 근데 자꾸 그 두 개를 가지고 고르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환수 실적을 거뒀던
민간 그러니까. 공동개발이었다는 5천 원 점을 넘게 환수를 했는데. 이런 예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거기서 100% 못해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얼마나 국민이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이런 실적, 그러니까 지난 2000년대 이후에 민간 개발이 법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거의 유일하게 최대의 환수 실적을 보인 게 우리다. 그렇죠. 그 성남시 대장동 건이 지난 20년 동안 다른 데서 다 합쳐진 200여 건 가까운 다른 민간 합동 개발에서 거둬진 수익의 2배가 넘는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겸손하게 사과로만 갔던 거는 좀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제가 1시간 4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지지자들이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정말 불도저처럼 쥐잡듯이 쫙 몰아붙이는 걸 우린 너무 원했는데. 아니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거 잘합니다. 잘하는데 우린 그걸 당연히 그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문지상에서 떨어뜨려대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 시선에서 봤을 때 어제의 이재명 후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한테는 성에 안 타는 모습이었지만 생각보다 점잖은 생각보다 느낌? 이분 되게 점잖네? 의외인데 내가 거의 신문지상에서 얘기 들었을 때는 페류나에다가 막 악마 같잖아. 악마화 시켰잖아요, 사람을. 그죠. 그 입만 열면 칼이 나올 것처럼 보였는데 뭐지 이 사람이 실제로 되게 품격 있고 많이 알고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약간 대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지. 겁나게 난 그렇게 깐죽거렸으면 바로 있는 거 집어넣어.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은 약간 뭐라고 할까 진짜 깐죽거렸다가 맞는 것 같은 게 막 얘기를 하면서 뭐 그것도 잘 모르시네 이러면서 약간 건달들이 약간 말싸움할 때 하는 말투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게 1시간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액션도 커져가지고 말이죠. 안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조심하더라고. 처음에 조심하다가 찝찝 이러고 바로 이제 아니요. 본색이 드러나더라니까. 앞에 기침 왜 이렇게 해? 기침하고 이런 거 나오고 나 오디오 감독님들 그런 거 제일 싫어하시고 최악이다 진짜. 얼마나 마이크 내려버리고 싶었을까. 그리고 저는 이 방송 3사 토론 이 진행 순서도 좀 짜증났습니다. 뭐냐 첫 번째가 부동산 문제였거든요. 두 번째가 자유 토론이었어요. 그럼 뭐냐 이재명 후보 공격하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자꾸 진행자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 실실 웃으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진행자들 중엔 어느 정도 약간 중립을 지킨 게 아닌가 싶어. 자를 때 자르고 밀 때 밀고 해준 거는 뭐 중립을 지킨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로그램 포맷 자체가 자기가 대답을 하는 시간도 자기 시간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도권 토론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대답을 막아버릴 수 있는 권한을 주다 보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안 듣고 의혹만 던지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 근데 그나마 좀 나은 게 대장동 갖고 물고 늘어질 때 시간 아깝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서 왜 당신이 말한 핵심 관계가 그 사람 누나가 김만배. 집 사줬냐, 김만배 누나 집 사줬냐, 그러니까 바로 당황하면서 꼬리를 내리더라고. 웃으면서 그때 크게 웃더라고요. 그럴 때, 윤석열이. 그럴 때 진짜 심상정이나 안철수가 옳았구나 하고 같이 덤벼 들어갔고, 조금만 더 이게 물어줬으면 완전 울릴 수 있었거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게 만들 수 있었는데, 울리려고 울리는 꼴 한번 볼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봐요. 좀 아쉬워요. 각종 정책 관련해서는 부동산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자기 준비된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못 했어요. 전부 다 대장동, 세 놈이 다 대장동만 물고 그러게. 늘어졌으니까. 이 아까운 시간 이렇게 쓰지 맙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성장 관련, 에너지 관련한 얘기 하면서 쟤네들은 정말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윤석열은 이재명 후보를 까내리기 위해서 수소경제 그거 갖고 어떻게 미래 저기가 됩니까? 우리 방송을 좀 듣지 그랬니? 수소경제로 안 된대요. 그러면서 수소경제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된대. 그러면서 또 신재생 에너지라면서 태양열, 원자력, 수소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수소경제의 구체적인 어떤 이해를 잘 못하는 데다가
이 수소 경제를 신재생 에너지의 일부분으로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아예 수소 얘기 물어보니까 딴소리를 하고 대답을 아예 못 하더라고요. 불우수소 분류수소 아예 대답을 분리수소가 안. 뭔지 뭔지 몰라. 모르는 거야. 그린 수소, 블루 수소. 아니 그러니까 이익 집단 모르는 애가 뭘 알겠어. 아예 뭐 아무튼 아는 게 없. 그만큼 단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자기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꺼내놓는데 꺼내놓는 게 결국은 원자력이야. 그렇죠. 그리고 진짜. 나는 이제 가장 충격받았던 게 제일 재밌었던 부분 그나마 안철수하고 윤석열이 노동 관계로 붙은 거야.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노동 이사제를 이사제로. 꺼내놓으면서 노동 이사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두 번째 공격이거든. 아까 저 주택 청약에 의해서. 거기에 난 충격을 받았잖아. 자, 노동 이사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 이사를 노동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할 건데 이게 뭔 소리야? 노동이사제를 만드는데 노동이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노동자를 뽑혀온 사람이 아니라 네. 변호사가 그 자리에 할 거라는 거야. 그럼 노동이사가 아니라 노동이사를 가장한 법조인 취업이 되잖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지. 그 이해가 없이. 속마음을 들킨 거지. 어? 뭐야? 결과적으로 내가 노동이사제 제안하면 노동자들은 좋아하겠지만 사실 노동이사 할 변호사가. 사람은 변호사다라는 걸 속마음을 들켜버린 거야. 네. 아주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네. 그 윤석열이 자꾸 사타구니를 훑더라고요. 아,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훑고 나서 막 이러더라고. 이걸 훑어서 쐈나? 아무튼 뭐 이상해. 루틴이야? 아 몰라 이거 항본침을 맞았는지. 나 그래도 손이 뒤에서 돌아 나오는 것보다는 앞에서 돌아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 영상 있거든요. 보면 앞으로 쏴봐. 그건 뭔지 모르겠어. 뭐, 하여튼 아이, 그 태도가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쩍 벌리고 이런 상태로 전형적인 건달들 이게 상대방 위협하는 태도거든요. 그 약간 어깨 건달. 앞으로 내놓을 때는 그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준 것도 있고요. 안철수가 물어봤던 주택청약 관련한 만점 이거는 많이 당황한 것 같더라고. 그 아예 점수를 몰랐고 아예 자기가 맨날 주택 얘기하지만 그런 거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죠. 뭐 청년 주택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청년한테 뭐 가산점 5점 준다고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런 공약 냈냐라고 해서 그 전에 이제 물어본 건데 아예 점수 자체를 몰랐다는 그러니까 거니까. 사실은 안철수도 알고는 있겠지라고 하면서 던졌는데 덥석 물어보니까 만점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40점. 80점 다 맞아. 거의 만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61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점수 따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만점을 따려고 하면 20대에 청약저축을 20살에 시작해갖고 연봉이 한 1억 5천 이상 되면서 꾸준하게 돈을 넣는 그런 이제 혼자 사는 독거 청년이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부모님은 되게 가난해야 돼, 가족들은. 그 심상정 후보가 그런 거 하려면 한 달에 25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거 되냐 안 하고 하니까 그거는 수도권이라서 다르고 수도권 비슷해요. 더 비싸. 비싼 데도 맞아. 있어. 수도권에 집 있으신 우리 이 국장님. 저는 인천입니다. 그래, 수도권이잖아. 아니야? 수도권인가요? 네. 여기서 유학생자라고 이렇게 공격을 받나?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얼마 정도 하는지. 비쌉니다.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도 안 하면서 부모님 주신 돈으로 집 사가지고 지금 이러고 행세하고 말이야. 네가 윤석열이야 뭐가 틀려? 네. 네, 네가 청년의 아픔을 알아? 모릅니다. 네. 아무튼 이런 이제 바보 짓거리들을 끼리끼리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도 안철수는 자기 설명하고 싶어. 제가 왜냐면 자기 준비해온 거 해야 해봐서 아는데. 자기가 40년 할부로 해갖고 장기 저리 이자를 한국은행 이자로 줄 거고요. 5년은 거치하고 35년 동안 분할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뭐 어쩌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옆에 그 윤석열이는 그 얘기를 하는데 쳐다를 안 봐 상대방은. 무난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만 보고 있어.
이거 사실 개무시 당하는 느낌이거든. 아니 근데 내 입장에서는 저 새끼 나 무서운가? 눈이 너무 마주치네. 아니 근데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든 게 없기 때문에 자료를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 질문할 때도 네. 근데 나중에 그 질문할 때도 있더라고 이제 네. 질문도. 아니,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고 보던데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최고의 정점은 이제 아리백이었죠. 아, 네. 처음에 그러니까 뭐요? 아리백이요? 아리백이요? 그래서 그게 뭐죠? 머릿속에서 이제 온갖 상상을 해. 이게 뭐 아리수의 일종인가 아니면 뭐 외국어인가 영어인가 그래서 나중에 가갖고 정말 겸손하게 아리백이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겸손하게는 아니고 설명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근데 지가 설명을 들었잖아. 그럼 이제 아리백이 뭔지 뭐 이제 리사이클 에너지로 100% 가는 거다 이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그거 알죠? 알긴 뭘 알아 금방까지 몰라놓고. 어? 그래서 유럽에서 뭐 앞으로 이런 걸로 해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갑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지가 게 모르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지. 중요한 게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는. 얘 특히 그거야. 내가 모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자기 중심.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해.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이게 재생 가능 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자발적 약속인데 2050년까지 여기에 이 선언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기업들이 이 그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것을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말 대중적으로 공론화가 안 돼서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요 유럽연합이나 이런 쪽에 수출하려면 이거 다 규정 엄청 복잡해요. 이거 안 지키면 이거 안 수출 지키면 못해요. 못해요.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지금은 이미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본인들의 하청 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한테도 공문이 다 내려간 상태예요. 이거 니들이 안 지키면 우리 니네하고 하청 계약 끊을 수밖에 없어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거 심각하고 현실적이고 지금 당면한 문제거든요. 지금 근데 아리바이게 가입한 글로벌 기업이 349곳이고 뭐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AMB, 3M, 샤넬, 두퐁, GM, 존슨앤존슨 뭐 이런 나이키, 스타벅스, 뭐 버버리 뭐 이렇게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0월 기준, 지난해 10월 기준 SK, 아모레퍼시픽,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10여 개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LG 엔솔 이번에 대박 쳤던 LG 엔솔을 비롯해갖고 2차 전지 또는 해외 수출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전부 다 여기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 시장들, 특히 이제 4차 산업 혁명에 관련돼 있는 에너지라든지 통신이라든지 SK텔레콤도 들어있으니까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이것들을 요구받고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기업이 안 중요해? 자기는 2050년도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미 하고 있는데 내가 자기는 안 되잖아. 보기에는 그거 안 된다는 거야. 2050년도까지. 전 세계에서 모든 기업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원자력 좋아하시면 원자력 지금 있는 폐기물 넣어 들어가실 겁니까? 그런 질문에는 우리 기업들이 곧 그거 하이로 프로세싱하는 기술합니다. 아니 무슨 기준이 들락날락이야. 저한테 유리한 거 우리 기업이 하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무슨 수소경제에서 일자리가 300만 개 나옵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아니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우리만 안 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된다고 야. 생각하세요? 네 후배들 모아가지고 술이나 처먹고 있다. 뭘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오냐. 그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게 미친 게 아닌가 싶은 게 이제 안보 관련한 거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선제 타격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킬체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드 배치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사드 배치 그거는 미국하고 한미 연합을 꼭 해야 되는 거래. 근데 우리나라에도 사드 배치에 대한 쉽게 말해 스위치가 우리한테 없어요. 즉 우리나라에 설치해놓은 성주 사드에는 아직 그 탄환이 안 들어가 있지만 터키에 깔으려고 했었던 사드 배치에는 스위치를 미국이 쥐고서 지네가 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터키로 러시아 미사일이 날아와도 터키로 날아오는 것만 안 맞고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는 것만 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드에 대한 개념 방향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심상정이 또 거기서 끼어들어서 했어요. 아니 사드를 수도권 방을 하려면 개성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왜 방위가 상으로도 120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갖다 어떻게 거기다 설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되겠냐 그랬더니 뭐 또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다 잘못. 다 잘못한데 자기 그리고 빼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있는데 북한이 그거 쓰면 옆구리로 날아오면 어떡해. 아니 싸움을 하다 보면 위로도 맞고 옆구리도 맞고 정면으로 맞고 그러는 거지. 아니, 그거를 뭐 사드 하나를 그거 다 해결한다는 게 됩니까? 뭐 이런 식인 거지. 전쟁이 무슨 애들 그냥 싸움 놀이도 아니고. 아니 애들 싸움도 그렇게 하면 다구리 당한다고. 아니,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너무 좀. 그리고 킬체인으로 선제타격하면 그 전쟁이랑 똑같은 거 상황인 건데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쓸 상황이면요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평화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야. 전쟁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제일 아, 충격받은 게, 참. 뭐 핵으로 타격받으면 저쪽에 핵을 가지고 이동식 핵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사드로 이거 못 막는데 그런 걸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선제적으로 핵을 만들면 아마 나라가 남아나겠습니까? 이런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씩 웃는 거지. 딴 나라 얘기하는 남의 거. 나라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거야. 남의 나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야, 니네 집에는 핵폭탄이 터져도 살아남을 수 뭔가가 있나 보다, 야, 너는. 코로나 컨텐츠에다가 핵 대피 방공호를 해놓은 게 아니고서야. 뭐야 이게. 아니 그 얘기를 하면 씩 웃더라니까. 아니 뭐 핵으로 맞으면 뭐 나라가 남아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딨어. 나는 이거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얘기죠. 끔찍한 얘기고 심각한 얘기인데 이 심각함의 정도를 전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씨부리는 것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제 탐심인가. 그러니까 일본이 좋아하지. 전쟁 날 것 같고 이러면 일본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일단 미국 가고 일본 가고 그다음에 중국 가고 북한 가고 누가 불러주나? 저 진짜 그것도 와 이 새끼 너 한 대 일단 맞고 시작하자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아니, 정말. 시다도 4개월을 기다려갖고 화상 면접 겨우 했는데 지가 아이고.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가면 거기서 어서 와 그러고 받아줘? 대통령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맞는 대답을 했어요. 그 상황에 맞게 그럼. 그 상황에 맞게 그 정상들을 만나는 거지. 이걸 순서를 정해놓고 한다? 이건 다 걸려드는 거야. 아니 그리고 아 맞다 내가 국제정치 평론가니까 아니 이런 거 어제 토론회에서 이 국제 외교나 관계 관련해 가지고 후보들의 얘기 평가해주는 왜 섭외 전화 안 오지? 신랄하게 해줄 수 있는데 신랄하게 할 것 같으니까 안 오지. 너무 신랄하게 할까봐. 아 너 요새 욕 잘한다고 소문났잖아 게시판에. 여러분 소문 내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얘기해야 돼. 그래야 내가 지상파로 계속 나가야지. 그쵸? 딴 데 가서 욕쟁이 평론가님 반가워요 이딴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어쨌든 뭐 일본이 좋아할 말들만 쏟아내고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든 핵을 맞든 핵전쟁이 나든 필요 없다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진짜 넌 될까? 과연 진짜 될 수 있을까?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가장 충격적인 건 그 세금을 다 까버리고 이게 주택 정부세 까고 증권거래세 까고 다 깐 다음에 복지는 늘린다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납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건 어떻게 나름대로 조정을 해갖고 쓰고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이 개미들이 요즘 다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부자들 거래세는 줄이고 이거는 늘린다는 게 말이 돼. 개미들이 원해요.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이거 소리예요. 1,500만 개미들이 미친 소리야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미친 소리야. 이거는. 아니 욕잘해서 유명해지면 국밥 팔라고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그거 괜찮네. 문희정 할매국밥. 욕쟁이 아니야? 욕쟁이. 문희정 뼈 해장국 이런 거 하면 되잖아. 나 저기 베지테리언인데 채식주의자인데 희정이 뼈를 훅 고아서 만든 문희정 욕쟁이 뼈 해장국 이런 거 괜찮네. 예. 동업하자야. 네. 또 파산기 쓰려고
네. 어쨌든 증권거래세 폐지에서 현행 유지로 공약을 뒤집었죠. 당당하게 뒤집었다 얘기를 그래서 참 또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네. 1시간 4분밖에 안 봤다 그랬잖아요. 1시간 막 지나고 난부터 윤석열이 폭주하기 시작했거든. 저 진짜 그거 사실 제가 1시간을 못 버티겠는 게 너무 사실 최근에 너무 몸이 안 좋은데 힘들어서 진짜로 여기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 받죠. 네, 정말로. 그래서 저는 멈췄는데 아쉽긴 하네요. 네. 안철수가 그 와중에서도 이제 숟가락을 넣었어요. 유일하게 제가 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를 여기서 합의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다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쉽지 않으니까 논의해 보자 그러니까 그냥 갑시다. 라고 합의를 해주대.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 50조 쓰게끔 지금 같이 갑시다 라고 했더니 아니 어디다 쓸지를 알고 얘기를 해야지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네가 35조 쓴다고 니네 당에서 계획을 갖고 만들었다며 그 계획을 그럼 일단 그 계획이 있는 서울보대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써주든지 거기에 보완하든지 할 테니까 일단 쓴다는 전제로 해보자고 그랬더니 아니 이건 내가 돼야 되지 하는 거지. 와. 그러니까 그냥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 억지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궤변인데 저 말도 안 되는 소린데라고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내 주변 네. 중도층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제 그 토론회를 혹시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난 그래서 일말 심상정이 조금이라도 진짜 중립적인 입장에서만 토론에 대한 예의라든지 그거를 지켜줬다고 치면 나는 윤석열 하나는 어저께 확실히 보낼 수 있는 토론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만배 얘기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밖에 없었다는 거. 밖에 없었. 심지어 심상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노동 관계된 거, 사드 관계된 거 말고는 사실상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저는 어제 진짜 딱 그거 보면서 정말 그래도 심상정에 대한 일말에 저는 에이. 부채감 같은 게 있었어요. 에이, 왜냐하면 왜 그래도 그러겠어. 한때는 노동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이 땅의 노동자들 위해서 그 정당 활동도 처음 시작하실 때 하셨던 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고마움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제부로 그 부채감을 완벽하게 다 떨어냈습니다. 저 옛날에 떨었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할 것도 없고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네. 끝입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특히 나는 제일 실망스러웠던 게 그 안희정 전 그렇죠. 지사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하면서 윤석열이를 몰아붙일 때만 하더라도 이게 뭔가 제대로 된 그 꼬투리를 잡아서 부인 관련된 얘기를 좀 심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물꼬를 터주면 그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이걸 이재명 후보가 먼저 꺼내버리면 약간 그렇죠. 뭐 네거티브로 느낌도 날 수 느낌이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꺼냈으니까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결국 민주당을 깠어요. 결국에 그렇죠. 나 진짜 그거에 바로 윤석열 그 주둥이에서 박원순 시장님 이름 나오는데 TV를 던질 뻔했네? 이런 어디서 그 더러운 주둥이에 그분 이름을 올려. 그래서 나는 왜 선관위가 국회의원 하나 없다는 이유만으로 훨씬 지지율이 2배 이상 높은 우리의 허경영 총재를 초청하지 않았는가? 아니 어차피 지지율상으로 높은 사람 5% 이상 한 사람이 가기로 했는데 심상정은 사실 저 참가할 저기가 못 돼요. 5%가 안 되니까. 물론 이건 언론사 초청이니까 우리 선관위가 하는 거랑은 다르겠지만 그건 다르긴 다음번 선관위가 주최하는 정식 토론회에서는 심상정 대신에 허경영을 불러라. 차라리 그게 더 흥행에 먹히겠다 싶어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중요한 건 방송 3사가 전부 다 중계를 했잖아요. 네. 4사라고 해야 되는 거구나. 3사? 3사? 3사가 전부 중계를 했는데 MBC가 압도적으로 접속률이 높았어요. 시청률. 시청률.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또 많이 보긴 했는데 방송 3사의 시청률이 MBC가 다른 데에 거의 2배, 3배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뭔 뜻이냐? SBS는 이미 내놓은 자식인 거고
KBS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김혜경 그 후보 부인에 관련된 뉴스 이런 걸 봤을 때 편향성을 잃고 있다는 거고, 그래도 MBC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아니 MBC 지인하고 예전에 얘기를 하다가 국힘당이 MBC를 이제 손보겠다라고 이제 벼르고 있잖아요. 윤석열 되면은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내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길래 제가 딱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난 솔직히 MBC가 이번 선거에 작정하고 덤벼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기계적 중립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 니들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언제까지 기계적 중립 이러고 있을 거냐. 그렇게 해놓고 국민들이 다시 MBC를 지켜주길 바란다라는 거 자체가 난 너무 양심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제가 다이렉트 찔러버렸거든요. 왜 뭐래요? 그러니까 MBC에서 안 부르는 거지. 아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래? 나 MBC 출신이고 나 MBC 하고 있는데 왜 그래? 나 MBC에서 사랑받는 MBC 가족이야.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써줄 가능성이 높아. 아무튼 MBC가 그만큼 기대를 받고 있는 이상 다음번 토론회에서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본 개선안은 일단 질문자와 답변자에게 똑같은 시간을 제한적으로 줘야 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부분에 충분한 해명이 갈 수 있도록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일단 먼저 줘야 되고, 주제에 있어서 중복되는 주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연관이 없는 주제를 하지 못하게끔 사회자가 집어넣어야 돼요. 부동산 얘기를 하라는데 계속해서 대장동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룰에 어긋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엄격하고 공평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지가 얘기해놓고 대답 안 듣고 의혹만 제기하고 던지는 전형적인 심상정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대답을 안 하고 뭉개버리려고 하는 안철수 같은 수법, 그리고 거짓말이 됐든 뻥이 됐든 팩트에 기준하지 않고 막 던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윤석열 같은 스타일이 사람들 보기엔 다 똑같은 얘기로 들려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죠. 실시간으로 사람들 딱 포진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동시에 해주는 거지.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 참여자 댓글을 통해, 근데 엄청난 속도로 못 볼 거야.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그래서 후보들이 가져가야 돼. 네가 이런 말 했다, 이거를 딱 가져가야 저는 돼. 자막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 달라붙어가지고 체킹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얘기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밑에다가 달아주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옵저버를 세워놓고 자, 이거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하고 들어가. 그 다음에 이 사람 밑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고 있지만 자막으로 계속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야. 최소한 후보자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방송사가 검증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 그럼요. 어제 윤석열은 다 거짓말한 거야. 진짜 다 거짓말인데 이 노컷 뉴스에 요 기사가 있습니다. 주 52시간 철폐에 언급했던 윤석열, 심상정이 지적하자 그런 적 없다. 그럼 우리가 뭘 본 거야? 우리가 뭘 본 거야, 그럼? 근데 이 기사에서 심상정 후보도 나중에 나오고 나서 오히려 윤석열이 너무 그렇게 세게 하니까 내가 잘못 알았나 싶을 정도로 우리랑 똑같은 심정인 거지. 내가 잘못 알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세게 얘기하더라. 언론에서 좀 팩트체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윤석열을 비롯한 김건희 일가가 해온 수법인 거야. 우기면 돼. 당당하게. 우기면 돼. 근데 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너무 싫죠. 너무 싫어해서 말이 안 통하니까. 아예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토론회를 이런 애가 대통령이 되려고 나왔다고 그러고 하니까 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튼 이거를 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이걸 보고도 윤석열이 좋아, 윤석열 너무 멋져 하는 거는 이건 뭐 거의 종교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 돌릴 거고요. 방법이 없죠. 상식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어저께 윤석열의 수준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는 그런
저희가 됐을 것 같아요. 저도 채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저희 채팅방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걸 같이 중계를 보면서 얘기들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방금 윤석열 지지하던 우리 아버지가 담배 핀다고 나가셨는데 뭐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 나는 안 볼란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차라리 안 볼란다. 어? 아니 기대를 너무 많이 하셨네 그분은. 기대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다 잘했다고 그러는데 말을 하더라 이러면서. 어찌 보면 제일 돋보인 게 윤석열이었어요. 제일 발언 시간도 많았고. 저기 난 진짜 딴 건 안 바란다. 정말 저 사람이 내 직장 상사고 나랑 같이 근무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시선으로 보면 도대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뽑지. 우리 돈 주고 쓸 직원을 면접을 하더라도 이게 회사에 어떠한 도움을 줄지, 얘가 품성이 어떻고 조직하고 어떠한 저기를 할지를 꼼꼼히 따져서 물어봅니다. 아 진짜 만약에 그 어제 4명을 놓고 내가 면접관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와우 뽑을 사람 딱 1명밖에 없던데. 아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스스로 면접관의 입장에서 어저께 그런 방송을 보게 되면 어떻게 무슨 선택의 그 여지가 있냐고.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은 아웃이에요. 당연히 아시고 그 이재명 일단 후보 옆에 나머지 시작하자마자. 셋을 앉혀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갖고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쓰레기 같은 시간이 된 거야. 그렇죠. 가식적인 행위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지. 결국은 이제 앞으로 공식 그 토론전에 대한 윤석열의 기피는 더욱 심해질 거고요. 안철수의 이 방송 공포증은 더 높아질 거고, 심상정에 깐죽되면 더욱더 극으로 갈 건데, 어제는 너무 점잖게 겸손과 어떤 그 본인의 강한 어떤 어투를 전혀 살리지 않았던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다음번에는 좀 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계속 진행됐으면 근데 바람입니다. 전 진짜- 막판에는 뭐 괜찮았는데 막판에는 우리가 원하던 약간 그런 모습이 약간 나왔는데 나오다가 말았죠 그것도. 난 진짜 이거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의 얘기긴 한데 너무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짜증나는 게 여자 대통령이라고 하나 나온 게 박근혜고 지금 여자 대통령 후보라고 하나 나온 게 심상정이야. 나는 대한민국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 아이들에게 심어질까 봐 굉장히 무서워요. 바보 아니면은 네, 거기까지. 아무튼. 인성 거기까지. 파탄자. 네. 아무튼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심각한데 아니 왜 여자들은 다 저래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왜냐면 이게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요. 아직까지도 여성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그 대표성을 과하게 띌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이건 뭐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그 특별히 북유럽의 어떤 선진화된 국가 몇몇을 빼고는 아직까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힐러리 나왔을 때 힐러리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소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여성 총리나 여성 수상들이 대표적으로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내가 우리나라의 소녀들에게 어떤 여성으로서의 어떤 인식을 심어줄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비춰서 봤을 때 이건 너무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희망이 없기는 검찰 출신도 희망이 없고 의사 출신도 희망이 없다라는 걸 잘 보여준 토론회였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 얘기가 나오는데 저 진짜 맞습니다. 추미애 장관님처럼 스마트하면서도 대인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멋있는 리더의 모습 가진 여성들이 빨리 부각돼야 된다. 이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다른 차원에서 또 한 번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뭐 김건희도 있는데 뭐. 아이씨. 선물을 끼얹어. 박근혜도 했는데 뭐. 에이. 마지막으로 이제 엔딩을 하자면 에이. 마지막 30초씩 그 마지막 인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이재명 후보가 세 번째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네. 하다가. 저는 난 방송사고인가? 까먹었나?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생각했었는데. 뭔가 이 토론회에서의 그 안타까움,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정말 비정상적인 토론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본인이 준비했던 얘기에 10분의 1도 제대로 꺼내놓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순간 울컥하거나 아니면 진짜 억울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는 그 잠깐 2, 3초간의 그 퍼즈, 그 멈춤이 정말 엄청나게 큰 공감을 주더라고. 나라도 저 자리에 갔다고 치면 진짜 멱살 쥐고 싶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토론을 하지 말고 본인 이제 선거전 시작되면 나옵니다. 그 방송 통해 가지고 후보자 연설회 같은 걸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도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진짜 민생에 관련된 공약들과 국가 비전을 위한 공약들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서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는 비전이 없어, 얘네들은. 근데 이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하겠대. 저는 그냥 이 토론회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팩트체크가 또 실시간으로 되지 않는 한 이런 형식의 토론회가 2번, 3번 더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는 없죠. 솔직히 이제.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생각해요. 토론회를 보면 대부분 이제 뭐 내용보다는 태도나 뭐 이런 거 말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생각해 보면 이정희 후보가 나왔을 때, 통합진보당 후보가 나왔을 때 박근혜를 막 몰아붙이던 그 모습에 그 박근혜 지지자들이 화가 나서 뭐 다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태도를 지금 이재명 후보의 태도를 좀 더 뭐 약간 좀 뭐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좀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뭐 세 번밖에 없긴 하지만 전략적으로 돋보이기는 윤석열이 돋보였으나 편은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할 수 있는 토론이었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답답해 근데. 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해. 난 진짜 2시간이 고문 같았어. 나는 너무 힘들었어. 근데 내가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2시간을 보고 난 순간 진짜 숨이 여기까지 턱턱 차오르는 느낌. 이걸 그걸 대신에 이제 뭐 저쪽에서 공격하는 것들을 알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윤석열이 어떻게 뭉개고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뭉개는 것들을 이제 팩트 체크한 걸 좀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팩트를 반박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뭐 할 이야기를 좀 하시든가. 근데 얘가 거짓말을 웬 많이 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다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말들을 언제 어디서 네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다음에 같아요. 진짜 자료를 갖고 가서 아예 팻말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걸 방송사에서 해줘야 된다니까. 안 할걸요 아마 순간. 못하게 해줄걸요 아마. 네.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튼. 의미가 없다니까. 이런 똑같은 형식의 토론회가 진행자 바꿔서 한다고 한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메시를 초청해가지고 축구 경기를 한다길래 정말 메시의 화려한 축구 기술을 보게 될 줄 알고 많은 주민들이 나왔는데 같이 출전하는 선수들이 와우, 다 중국 애들이어서. 다 중국 애들이거나 이상한 애들이 오는 바람에 막 핸드볼 선수 이런 애들이 오는 네. 바람에 메시도 혼자서는 드리블을 못하더라 라는 거를 확인하게 된 안타까운 토론이었다라고 총평하고 싶습니다.